자, 소장님. 네. 정말 묻고 싶었습니다. 네.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겁니까? 사실 트럼프는 네. 계속 전쟁을 자기가 종결시키고 예. 평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네. 호언을 해왔고. 그런데 어제만 해도 이란을 폭격했단 말이죠. 네. 벙커버스터로. 네. 예. 그 사실상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우크라이나전도 종전시키려고 하고 네. 또 예멘과도 휴전회담, 이스라엘하고 핵협상 등등 전쟁보다는 평화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사실상 방임했죠. 네. 또는 지원했습니다. 음으로 네. 양으로. 예. 저거 왜 그런가 하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본다면 네. 원래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하는 걸 계속 반대해 왔어요. 이란하고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네타냐후가 트럼프한테 작전 계획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 작전 계획이 아주 기맛이 나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이란 본토에다가 이미 모사드 요원과 특수부대를 이란이 집어넣어 놨단 말이죠. 예, 예, 예. 그리고 드론을 갖다 넣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란 안에 이스라엘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아, 그래요? 공장까지? 네. 오. 그러니까 마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휴전협상이 진행될 때 젤렌스키가 러시아 폭격기를 드론으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네. 후방에서. 예. 그거랑 유사한 작전이 지금 시행된 건데요. 이란에서도. 자,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거에 이란을 무너뜨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작전 계획을 쭉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때 국내적으로는 전쟁 세력인 네오콘한테 계속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뭐 반트럼프 시위도 벌어지고 뭐 국제적으로 성과도 별로 안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한 방에 그냥 이스라엘이 이란을 아작을 내고 항복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 처음부터 우리 참가하지는 않고 이란 니네가 이스라엘 니네가 앞장서서 한번 해봐 이런 이제 입장으로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는데 문제는 이란의 반격이 아주 예상 밖이었다는 거죠. 한국 언론은 어찌 보면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똑같아요. 네.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대승하고 있다는 보도를 계속 내보내다가 네. 결국 결론은 러시아의 승리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두들겨 패고 있다. 네. 승리하고 있다. 예. 이런 보도들을 남발했는데 예. 사실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 이스라엘이? 예, 이스라엘이. 오. 야, 여러분 여기서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아, 우리 예. 김 소장님이 처음 듣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맞아요, 그게 또. 예, 나중에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건데요. 아, 그리고 알로에님이 지금 5만 원 보내시면서 김용민 TV에서 화요일을 책임지시는 김태영 소장님 탁월한 분석력에 늘 감탄합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네. 미국이 절대로 격추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자랑했던 네. F-35가 여러 대 떨어졌습니다. 예. 격추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대공 방어망 있지 않습니까? 네네. 미사일 방어망, 뭐 예. 아이언돔을 비롯해서 3층 방어망이 있죠. 그게 뚫렸어요. 뚫려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사는 교포한테 전에 들은 얘기는 전에 이 중에서 들은 얘기인데 계속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다 도망쳐 나간다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영상 보면은 뭐 네. 요격을 제법 시키던데. 근데 그게 초기에 예. 구식 미사일과 드론을 보내서 예. 요격을 시킨 다음에 신형 미사일들을 보내서 두들겨 이란이. 패는 오. 그런 방법을 썼고 예. 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건 요격을 못해서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오. 뭐 예를 들면 모사드 본부, 예. 국방부 건물, 뭐 그다음에 무슨 연구소, 네. 비행장, 항구, 뭐 석유 시설 이런 게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항이나 비행기 쪽으로는 탈출을 못 하고요. 네. 육로로 탈출하는 중이고 어허. 상당수가. 그다음에 보도 통제를 엄청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피해가 너무 심해서.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장기전으로 갈 때 네. 과연 예. 어디가 이기겠느냐 견적이 나온 거죠. 이란이 이기는 쪽으로. 이란이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미사일이 엄청 많아요. 지금 뭐 몇천 대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 예. 뭐 한 2,000대 정도는 충분히 이스라엘 타격을 위해 쓸 수 있다. 예. 근데 아직 1,000대도 안 썼어요. 오. 그리고 이제 신형 미사일들은 아직 다 안 썼고 구형들을 주로 썼고. 네네. 드론은 뭐 엄청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예. 이스라엘은 대공 미사일도 거의 바닥에 났다라는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그 거꾸로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그렇죠. 이란 방공망은 다 뚫렸고, 이제 더 이상 쏠 미사일도 없고, 네. 그래서 백기를 들 상황이다. 네.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올 것이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랬다면 미국이 공격 안 했습니다. 아. 할 필요 없죠. 트럼프 입장에서 예. 초기에 이스라엘 육한 첫 번째 전과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참모총장, 뭐 혁명군 사령관, 네. 뭐 해서 군 수뇌부 핵과학자들을 대거 암살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는 미사일 타격으로 암살한 게 아니고요. 예. 드론으로 한 겁니다. 아. 그 이란 내에 예. 들어가 있던 모사드가 딱 찍어준 침실, 예. 거기를 드론으로 쳐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암살 작전이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제거했고 네. 중요 시설들의 공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초기만 해도 흥분했습니다. 뭐 좋은 일이다, 축하한다, 이란 이제 항복해라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G7을 하는데 예.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전황이. 그러면 트럼프가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간 게 네. 전황이 안 좋다. 심상치 않다. 짐작과는 달리 네네네. 대단히 불길하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있다. 자, 그래서 돌아갔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이러면 우리가 이란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차피 나는 그런 걸 목적으로 허락한 건 아닌데 이 전쟁을 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 이스라엘을 말리자니 네. 지금 거의 이제 패배하는 직전인데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트럼프 포함해서 네. 이스라엘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그만큼 로비력도 강하고요. 미국도 사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예. 전쟁기지잖아요. 전쟁기지이면서 또 성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버리기 어려운 예. 그런 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거 믿고 막 설친 건데 그러면 사실 이런 좀 엉뚱한 얘기인데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도 지정학적으로 얼마나 미국한테 중요합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전에 대소 전쟁기지 역할을 예. 했기 때문에 중요했죠. 그때만 해도 좀 미국한테 개기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정희가 그랬었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됐잖아요. 뭐 독자 핵 개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예. 자, 근데 어쨌든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네. 그래서 트럼프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야, 이거 미국 끼어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주저앉게 생겼단 말이에요. 두드려 네네. 맞아가지고 항복하게 생겼다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 네타냐후 일병을 구출할까? 네.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예. 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종결시키면서 미국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서. 그렇지. 전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결국 이번에 어떻게 보면 약속 대련 비슷한 거를 기획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속 대련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공격하기 전에 이란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 그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예. 알려줬다고. 그러면서 이것은 일회성 공격이다. 그리고 뭐 확전을 바라지 않는다. 뭐 등등을 알려줬는데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야, 좀 체면 좀 세워줘. 그렇죠. 우리 이거 안 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상황에서. 너희도 빨리 끝나길 바라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지만 예. 이란의 핵시설은 파괴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냥 신중만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가지고 예. 이란의 핵 능력을 제거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계속 공격했던 명분이 그거였습니다. 핵무장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거했다 이거예요. 이제 제거했으니까 예. 전쟁 그만해도 되지 않냐. 예.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냐. 예. 또 우리 미국은 할 일을 다 했다. 예. 그러면서 발을 뺀 거죠. 이제 예. 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자 이란이 약속 대련의 이탄으로 예. 미군 기지를 공격하기 전에 알려줍니다. 카타르인가요? 카타르하고 한 두 군데 정도 더. 예. 그래서 카타르 쪽이 제일 미사일을 14발인가 쏜 것 같은데요. 네. 다 알려줬어요. 예. 사상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인가 그 트루스 소셜인가 거기에다가 예. 무슨 얘기가 썼냐면 예. 감사하다 그래 이한테. 우리한테 알려줘가지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끝내자. 예. 우리 이제 대화 안 하겠다 이거죠. 예. 보여주기식 했으니까 한 번씩. 예. 그럼 이걸로 끝내자.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속보가 떴죠. 네. 휴전 협상이
합의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란 쪽도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예, 불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란은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양보를 상당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타격을 워낙 많이 받아서. 예. 자, 그렇다면 결국 이번에 미 트럼프의 이 오락가락 행보 예.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네오콘과 네타냐후의 꾀임에 빠져서 일단 전쟁을 승인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좀 쇼? 이런 걸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제 아마 트럼프는 다시는 기회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이번에 튀어가지고. 네. 이야,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김태형 소장님은 진짜 트럼프의 몸속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런 별명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내시경이다. 예. 자, 그렇게 된다면은 보니까 또 어제 김종대 의원 말씀에 따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어마어마하게 포격했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의 관심이 중동 쪽으로 이제 내려가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네.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확실하게 승기를 잡는 방향으로 종결짓기 위해서 네. 러시아가 나선 것 같은데 트럼프의 동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럼요. 어차피 우크라이나 버렸어요. 버렸어요. 제레스키가 너무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푸틴 보고 알아서 어떻게 요리해 먹어라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고요. 네. 이란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갔단 말이에요. 네. 푸틴이 중재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마 조율이 좀 있었을 건데 전쟁을 확전하는 것은 서로 바라지 않으니 끝내야 되지 않느냐. 네. 또 어떤 모양새로 어떻게 끝낼 것이냐. 네. 이스라엘한테도 명분을 줘야 된다. 그러면 핵 능력이 제고됐다고 미국이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으니 네. 그걸 명분 삼아 이스라엘도 휴전을 받아들이는 명분을 주고 이란도 이쯤에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안 하면 중지하면 되지 않겠냐. 보복을 할 만큼 했으니까 이런 논의가 됐을 거고 만약에 그게 실패했을 경우 러시아가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중동 상황은 휴전이 일단 성사될 것 같긴 한데 그대로 편안하게 이게 끝날 거냐 이 사태가 그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네오콘 세력은 이대로 전쟁이 끝나는 걸 바라지 않을 거고요. 실시요. 무기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기회인데. 네, 전쟁이 없으면 자기들은 먹고 살기 힘든 그 집단이기 때문에 네. 네오콘의 준동도 있을 수 있고 또 네타냐후는 이제 죽거든요. 여기서 싸움이 중지되면.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또 무슨 짓 할지 모르고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잘하면 중동이 다시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가장 큰 적은 네. 중국인데 네. 이게 미국이 사실은 의회 동의도 없이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핵심 이사국인데 네. 침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의 나라 영토에. 네, 지금 이란이 미국한테 뭐 해코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불법적 침략이죠. 이렇게 그냥 세계 무법자로서 본인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네. 구축했는데 중국을 상대로도 더 나아가서 북한을 상대로도 이런 무도하고 무리한 짓을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트럼프가 예. 평화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현실주의자입니다. 예. 현실주의자라서 평화를 떠드는 거지 평화주의자라서 평화를 추구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처럼 한 방에 이란을 단기에 날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면 전쟁 승인합니다. 네, 만약에 이길 수 없다. 이 전쟁은 또는 설사 이기더라도 피해가 막심하다 우리 측에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중국, 북한은 핵무장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트럼프가 적대시하지 않고 네. 계속 관계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G7에서 러시아를 쫓은 건 실수였다. 쫓아낸 건. 그러니까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그래서 유럽하고 사이가 이제 또 안 좋아지고 충돌도 하고 그랬는데 네. 트럼프 입장은 핵 무장 국가하고는 사이좋게 지낸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겨봤자 핵 전쟁 벌어지면 미국도 엄청난 피해를 받으니까 네. 안 된다는 거죠. 예. 따라서 트럼프는 러시아, 중국, 북한과는 전쟁 안 한다. 관계 정상화다. 이건데 네. 중국을 고립봉쇄하는 방법도 그래서 예. 전쟁의 방식을 선택하지는 않아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방식
외교적 방식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쪽인데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네오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오콘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네. 전쟁을 도발하려고 장난질을 치고 전쟁이 일어나야 이득이니까. 그렇죠. 농간을 부려서 예. 그래서 뭐 사태가 어떤 때는 전쟁이 터지기도 하고 트럼프가 수습하기도 하고 하는 식의 혼란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